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함께 등산을 즐기고 산행 과정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폴카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휴지도 줍고 건강도 얻는 5월의 플로깅을 제안해보며 5월 12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인간 씨가 여기 앉으면 더 잘하겠다, 그죠? 주말에는 해운대 구청장님 초대로 이제 공룡을 주제로 한 해운대 모래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맞아주신 분들은 상가 번영의 집행부들이었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해운대와 고성이 이렇게 가까운 줄 미처 몰랐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해운대 백사장 입구에 이제 고성에서 만들어준 공룡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월 달에 열리는 공룡 쉐거 엑스포는 상가 번영의 분들 다 모셔서 같이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관계자들 말로는 그날 당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5일간 행사에 최소 70에서 80만 명 정도가 오는 행사가 이제 공룡을 테마로 한 모래축제였다. 항상 전에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행사는 항상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짧게 하는 것이 저는 항상 맞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공룡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우리도 다양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준비 또한 철저히 해서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축제, 그리고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행정복지국장님이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마동호 공사가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국가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년이 되는 2022년도에는 이제 올해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좀 마무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는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 사업, 아마 492억 한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잘 아시고, 얼마 전에 왔던 김두관 기재위원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김부겸 총리가 임명되면 지금 부총리는 바뀔 겁니다. 바뀐 부총리 부분은 제가 좀 연결을 좀 이렇게 시켜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좀 국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풀 수 있도록 5월 달에 결정되고 6월 달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당분간 이 일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은 양천 용정지구 TF팀은 저희들도 꾸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첫 번째는 동해면과 거류면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좀 컨트롤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역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지역업체가 참여하면서 일정 정도 이윤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즉 그 배우 주거단지까지 같이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 주거단지 같은 경우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게 완성이 되면 2,000명 정도 인원이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은 들어올 수 있도록 배우 부지까지도 챙겨봐 주는 것, 이게 정말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축산 같은 경우도 저는 첫 사업을 빨리 뜨고 싶은데 그 행정 절차와 과정을 좀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공모사업 따오는 데는 주력을 했지만 진행하는 것은 국장님과 좀 시설직을 포함한 전문가들 몫인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것은 또 제 역할인 것 같으니까 언제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해교사 부지 활용에 관련돼서도 여러 군데서도 문의도 들어오고 있던데 이 부분 또한 국장님과 제가 좀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환경국장님은 이제 내일입니까? 이제 해수부 담당 과장도 오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좀 속도를 좀 이래 내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남포항 매립지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올해 이제 전체가 물놀이장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되겠지만은 전체 남포항 매립지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문화환경국장님, 산업건설국 같이 좀 협업하셔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언제든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는 항상 도구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정혁신부터. 예. 예, 군정혁신 담당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2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분야에 유경험이 있는 그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꼼지락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팀이 24개 팀입니다. 사업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공동체 활동에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사회적 공동체 협력센터를 통해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5월 17일 날 고성 그린파워 사장님과 제가 이렇게 만남을 갖는 거죠. 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정리가 되면 이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일반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마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들끼리 논의를 잘하고 잡음이 없도록 하고 그 지역업체가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찬가지 이제 공사도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유스호텔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저는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300명 정도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고성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호텔급 또한 하나도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제 숙박업소들은 즐거운 비명을 좀 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역 경제 살리고 지역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스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는 하나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고성군이 도시재생 후진군이었다가 어느 순간 매년 도시재생 사업, 공모 사업이 선정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주말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모 사업은 도에서 고성군이 제일 많이 가져오고 있는 사항들. 그 이유는 뭘까? 앞주에 교육장님을 만나 뵈니까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고성군의 교육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가는 이유는 고성군의 행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변화와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간 조직, 즉 사회적 공동협력센터 그리고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빠르게 변화해가는 고성군 공무원들의 의지, 열정, 노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간 조직 이것이 완벽한 콜라보를 통해서 고성군이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담당 부서가 군정혁신 담당 그런 거죠. 예, 사회적 공동체 협력센터 지원 부서는 저희가 같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은 경남에서는 고성군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그죠?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몇몇 간부 공무원들도 이 조직이 뭔지 몰랐다라는 것.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모르면 필요 없는 조직이다 생각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서 뭘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것이고 이전에는 뒤처져 있는 줄조차 몰랐던 그렇기 때문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시간이 좀 가면 이해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면 고성군은 발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군정혁신팀들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이 날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 또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해난 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와 우리군 주요 해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해양위원회 정점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국회의원님, 그다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윤 국회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초청하여 저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14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국회의원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5월은 중앙부처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확한 자료가 국회의원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제2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 요구 사업 중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이 몇 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 31일까지 꼭 이행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편성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교부서는 행정안전부는 저희가 5월 4일에 다녀왔습니다. 총 7건에 53억을 요구했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교부서 담당 행정관님, 저희가 좀 면담을 신청하기 어려운데 군수님 한 날 한번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일정은 그 담당자는 무시하고 정규시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 정규시 일정 편한 시간에 제가 잡겠습니다. 저는 왜 제안 설명만 일정만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 그럼 일정을 잡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는 저희가 11일하고 14일 일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어있는 시간 주시면 그 시간 제가 맞추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주 금요일은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 의원 오시면 철성초등학교 그쪽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회전하고 그 하는 그쪽도. 그리고 이제 5월 중에 이제 정청래 위원은 교육위인데 정청래 위원도 한번 오겠다로 일정 조율 중에 있는데 정청래 위원이 오면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그 TV에서 약간 너무 많은 강성 이미지가 보여서 우리 김경수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시면 별 마음에 안 듭니까? 그리고 이제 한노이 쪽에 있는 임종성 위원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6월달이라 아마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일정만 조정되면 한번 강연을 한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6월 18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성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고성군에 필요한 분들은 전부 다 모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요구하고, 또 요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쪽에 보좌관들 연결해서 직접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인맥관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지역 경제는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에 보니까 까별이나 읍면별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다 생각하지만, 혹시 이제 소수라도 시급을 요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들, 이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느낌되는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올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소수지만 시급을 요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들도 후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행정은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 이 원칙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전마을 주차요금 관련된 건, 그리고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했던 건은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브리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골프와 관련해서는 감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제가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의회 의사일정 중에 군정 질문이 이렇게 있던데, 그죠? 예, 아마 2차 거기 때 18일 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고 처음 하는 경우라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뭐 저도 아마 이제 의원님들이 부르시면 저도 나가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으신 경우도 의원들 질문하면 원래 때 했던 것과는 달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얼버무리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보호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한 요지 중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소신껏 말씀하시고 얼버무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했는데 그 자리에 서서 답변 하나 조금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노력하셨던 만큼 그대로 소신 있게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좀 하지 않도록. 우리 예전에 해양수산과장 우리나라 저기 하이 마을의 그 바지락 같은 경우는 밴드에 올라왔던 내용은 전체 다 폐사됐다라고 올라왔지만 실제로 가서 주민들과 어촌계가 다 확인해 본 결과 5%가 폐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납품했던 업체 이야기해서 10% 15% 더 받는 것으로 하고 그걸 다시 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좋은 미담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바지락이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5% 정도는 대부분 자연 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던 사람은 전량 폐사했다라고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쭉 달려나가는데 그걸 적절하게 언론에 이렇게 우리 행정은 잘해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정말로 고생했는데 고생했던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전량 폐사한 잘못된 바지락을 가져온 행정이 직무 유기했던 걸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론에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 내용을 실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에서만 통용될 뿐 이미 그것을 본 국민들에게는 기본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은 그 언론에 이야기해서 그 다음 주라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언했던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지거나 국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끝까지 이야기해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안 받아줬습니다. 언론이 이상하게 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과장들 이상이면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 이 정도가 돼야 저는 과장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예정된 일자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해법에서 사전 예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과 사전 예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은민장께서는 사회단체와 이장을 통한 예방접종 홍보를 좀 잘 해주시고 실과장님도 담당 읍면에 출장하여 홍보와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지원교육을 5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전 지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PC 영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 지표로 지원 60%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우리 군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서 상 추천하던 것은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예, 오늘 별도로 공수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이소. 예, 좀 예. 그 상과 관련돼서는 저는 어느 누구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 정도 나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건데 과장님 정도 되시면 어느 직원이 정말로 고생하는 것 같다.
급박한 상을 올리라고 내려오면 이 사람 내 꼭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직원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사전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도록 급하게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것이 이제 혹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제 방에 찾아와서 이 직원은 정말로 고생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 좀 해주시기를 좀 저는 바라고, 이제 그 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장님은 지금 안 계셔서 제가 경로당 급식 도우미 58분을 뽑는 면접을 하고 14일 날 발표한다고 이렇게 제가 있던데, 아마 이것도 과장님 소관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면접을 할 때 58분 뽑는 면접을 할 때 지역 언론이나 경남 언론, 방송사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사람 채용에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백두현 행정의 최고의 강점, 장점은 인사와 관련해서, 사람 채용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공개의 원칙으로서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 이게 나름대로 자부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정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 채용과 관련된 면접을 볼 때 그 자리에 지역 언론, 경남 언론, 방송사들에게 연락 다 해서 오늘 이래 면접을 보니까 직접 한번 참석해서 이 진행 과정을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게 될 경우,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사람 채용에 관한 한 일체 이때까지 관여해 본 적도 없고 누굴 뽑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예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면접을 포함 전부 공개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주시죠. 예, 교수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과 면접을 받는 사람들만 모여서 면접하시지 말고 지역 언론, 경남 언론, 방송 다 오라 해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도 그럼 관심 있는 언론은 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군의 사람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 뽑힌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는 고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 한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원칙을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초창기인가? 초창기 기간제인가를 뽑을 때 어제 제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행정과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사람한테 전화가 한번 왔던 모양입니다. 혹시 군수님의 의중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한 3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군수는 생각이 원래 없는 사람이다, 그리 이야기했다. 사람 채용에 관련해서 일단 물어보지도 말고 원칙대로 하라라고 애 엄마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던데, 아마 이게 그런 설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채용과 관련돼서는 잡음이 일어날 이유가, 우리 정규 씨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자리 없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사람 한 사람 뽑는 모든 과정의 공개의 원칙, 모든 언론사들 다 배석해서 거기서 직접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점수 매기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 예. 예,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2021년 1월 27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정 협약을 맺고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개 분야 4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아동의 참여 부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온라인 백인 토론회 모여라 칠드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아동과 부모님, 아동기관 종사자, 교직원 등이 참여하여 아동들이 본인의 견해를 자신감 있게 밝히고 의견 제시에 대한 상호 존중으로 참여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비대면이지만 대면 못지않은 열띤 토론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12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토론회 참가자는 100명으로 5월 22일 토요일에 토론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 힘들지는 않습니까?
과 전체 우리 과원들이 많이 힘들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즐기면서 하는 분들입니다. 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노는 겁니까? 저도 보면 직원들이 예. 요즘에 상당히 좀 창의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직원들이 전부 다 제안을 다 하고 그다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모방해서 창조라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정리된 걸 보고만 과장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제 우리 폐교된 삼락초 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삼락초등학교가 보면 경남에서 가장 크고 모범적인 미래교육지원센터인 거죠. 네네. 5월 말에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 느낌은 이 개수식 할 때 삼락초등 졸업하셨던 동문들 한번 초대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범적인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졸업했던 폐교가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변화 발전돼 가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동문들도 저는 감동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소식 할 때는 꼭 동문들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네. 이제 뭐 제 역할이야 이제 더 많은 예산 가져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삼락초가 폐교 활용 전국적 모범이 되도록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폐교 활용이 무엇인지 저는 삼락초등학교 이 모범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폐교 활용이 무엇인지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배우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폐교 활용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달을 쳐다보지 손가락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죠? 폐교 활용을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달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이 폐교 활용 모범 사례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배우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 온 지하에 있는 놀이공간 이걸 뭐 유식하게 정강현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언제 오픈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정은 잡고 있기로 5월 말에 예.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 같이 해서 애들 어린이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 어린이날 행사도 위로도 할 겸해서 5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경남 최초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청소년센터 오원에 만들어진 거죠. 그 옛날 생각, 옛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예전에 참 고성은 놀만한 공간 부족으로 주말이면 도시로 나갔고 놀만한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이제 그 아픔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설은 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한민국 최고 시설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민원 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난 업무입니다. 지난 4월 19일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출입부터 발열 체크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접촉식 체온 측정기 설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5월 11일 화요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 19개 시설 1,432개소에 대하여 부서별로 담당 시설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카페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매주 지도 점검에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걸쳐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는 인근시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어 이에 고위험 시설인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고성 군 유흥협의회 강상규 회장님과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입니다. 이번 주에도 식품 제조 강업 제63개소와 유흥업소, 이명업소, 목욕장 등 232개소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도
민원 봉사과도 많이 힘들진 않습니까? 어때요?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즐기면서 삽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가원들이 준비하고 과장님은 또 보고만 하시는 걸로? 아니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에 내 가지고 예. 4월 26일부터 예. 실가에서 전부 이제 전담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 좀 업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접촉 체온 측정기 1,432개 다중 이용 시설 5월 11일부터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른 과장님들도 민원 봉사 과장님에게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게 물건 하나 구매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행정은 참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로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서 그러면 내일부터 그러면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과장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면 일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할 일,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야 될 일에 대한 구분, 이 구분을 정확하게 민원 봉사과에서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마 행정의 절차 과정을 밟으면 2달씩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죠? 그 이제 가장 빠르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납품받아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업을 통해서 조정 정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맞습니다. 한 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절차 다 밟고 계약부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이 계약 절차 방법 찾다 보면 또 몇 주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이 뭐 1,000몇백 개가 있는 회사를 알아보면 또 한두 달 가버리고, 그죠? 그러면 코로나 집단 면역 끝나고 난 뒤 물건은 행정에 도착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것은 행정은 시시해버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해버리고 숨겨놔버리고. 아마 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다음은 문화환경부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문화관광과 업무 성격에 맞는 주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마사지 1탄입니다. 그 국민 무료 영화 미나리를 그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그 고성 CGV 고성 이관에서 전체 752명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은 콘서트 밴드로 신청을 받아 있고 일요일 현재 574명 정도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 예매율은 한 80% 정도 보이고 있고, 그 오늘 또 남은 좌석을 홍보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코로나 방역으로 지친 국민이 문화 마사지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2탄입니다. 그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국민의 랄랄라 버스킹입니다. 각종 공연과 행사로 지역 예술인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이런 문화 공연을 볼 수 없는 국민을 위해서 그 버스킹 행사를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그 송악동 고구마 고성 경찰서 등 5개 장소에서 지역 예술인 위주로 그 말 그대로 이제 버스킹 형태로 간단하게 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계속 이어가서 그 6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이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 주민이 그 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영화 상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유산 등재기원 가야로 자전거 투어 출정식이 금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도지사님 참석하시고 도내 5개 가야 보훈군이 있는 시군 단체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군수님도 참석 대상입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자전거 투어단이 그 5시 30분 정도 송악동 보훈군에 와서 그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 담당 과장님들 중에서 문화관광 과장 제일 좋아하겠다. 그죠? 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해서 예.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국민 무료 영화 미나리 상영하지만은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CGV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나중에 그 영화 3탄 예. 월별로 하는 거는 군비로 해가지고 전체 그는 이제 선거법상 그렇게 그죠. 이거는 아마 CGV가 참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료 영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사찰 쪽과 연락해서 좀 방역 점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의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계속 사찰하고 연락해서 예.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작년도 그랬었고 방역부터 해가지고 그날 또 그 우리 과 직원하고 읍면 직원 예.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예. 그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문수암 옥천사 이렇게 일단 일정을 가는 예, 겁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송악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날 아마 국토교통이 박영순 의원이 오기 때문에 아마 예, 저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 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CGV 고성영화관을 활용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가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또 국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사업이다, 그죠?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해난 사업인 스마트 양식 클래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이멘 특코리 한국 남동발전회 주례장 부지에 2022년까지 스마트 양식 실험 연구 시설인 테스트베드와 양식장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400억, 한국 남동발전 투자사업비 400억 등 총 800억 규모로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 스마트 양식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양식 어종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 10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지난 3월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예. 수열 에너지인 REC 단가 하락으로 인한 남동 발전의 온배수 열 공급 설비 제공이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다소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수차례 이제 조정과 역할을 좀 해주셔서 대안과 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 만회대 지역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 현장 점검 회의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내일 5월 11일 화요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참석 기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경남도, 고성군, 남동발전, 농어촌공사, 민간 투자법인까지 참석해서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하 주간 업무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한국 남농발전에서는 누가 옵니까? 아마 담당 부장이 아마 참석. 그때 오셨던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올 건가요? 지난 금요일에 가서 대안을 좀 조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사장단하고 협의가 안 끝나서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한 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근데 나는 이제 공기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장이 취임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제 고성군이나 군민들과 협업하고 약속했던 것은 사장이 어느 누구 오더라도 지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왜 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장 핑계를 대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행정도 그렇습니까? 모든 일정을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는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왔던 겁니까? 우리 이제 근한대행 시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와 고성군과 남농발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에다 냈던 거지 않습니까? 협업을 한다고. 네. 그래서 지원한다고 했던 건데 그게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면 사장이 곧 바뀔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그날 남농발전 본부장에게도 심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제대로 좀 대안 가져오지 않으면 뭐 그 앞에 가서 들어누워야지 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공기업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축산 같은 경우 640억짜리입니다. 이따 공모사업 저희들이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 양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대의 양식장,
육상양식장을 고성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생산되는 의류들을 위에 어디였습니까? 중국의 해남도, 동남아 이쪽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전진기지를 고성군에 만드는 거였거든. 근데 그게 좀 속도를 좀 내어주시고, 스마트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과 군민들에게 악취로부터의 해방,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 축산, 산성마을.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협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타 기관의 비협조로 공정이 늦어지면 이는 오롯이 고성 군민들이 손해인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고성군 행정이 타 기관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칩시다.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행정은 타 기관까지 조정해서 군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 주체가 고성군의 행정이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반신반의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 기관이 제대로 비협조적이어서 공정률이 늦어지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성 군민들이 본다.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컨트롤하는 조정자 역할은 고성군 행정의 몫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중심에는 가장님들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 제 눈치 좀 보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국민 행복을 위한 도구이지 섬김의 대상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제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조금만 이상하면 그때그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저한테 심부름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업무입니다. 지난달 30일 19시경 상강 SNC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고는 풍력발전용 하부자켓 조립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한 달 전에도 사고가 있어서 엄중한 안전사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고 직후 군수님께서도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엄중하게 대책을 요구하셨고,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또한 제공 또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20여 명의 근로 감독관들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딴 사고로 조선 관련 사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근로사업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원인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근로사업장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산업 현장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점검을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파로 우리 군에서도 근로자 50인 이상 20개 기업체에 대하여 방역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소 안전사고 이 현장에도 저도 갔다 왔는데, 이 현장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언뜻 들었던 생각이, 우리 예전에 조정래 선생님의 정글만리 이 책 보면 자기보다 재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10배 정도 많은 사람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한 100배 정도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1000배나 더 많아지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막 이런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행정은 상대방의 재력이나 직업이나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갖고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 폐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재산이 어느 정도 많으면 뭐 해가 돈을 벌였냐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존경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더 많이 나버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자본주의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만큼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상대방의 재력이나
취급이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원칙을 좀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는 보니까 그 회사에 가니까 5월달 중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덴마크 대사님도 오신 덴마크, 싱가포르, 대만,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나라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이라 국가적인 분쟁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담당자 오늘 제가 국회로 또 보냈습니다. 한노위 쪽에 또 위원과 만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건축개발과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림의 무포마을 경로당 옆에 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아마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상림의 부포리 163-4번지 일원이고 건축 면적은 두 동에 538제곱미터입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고 그 2018년 6월 27일 날에 건축 허가를 받고 그 2021년 2월 16일 날에 준공이 된 건축물입니다. 민원 내용은 건물이 너무 높아서 그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건축주가 건물 매매 현수막을 지금 개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마 향후에 그 조선 기자재 공장 같은 그런 소음이 있는 그런 공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건축물 용도 변경을 다른 용도를 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때 해당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 변경 신청 시 해당 마을 주민 의견을 꼭 수렴하는 것,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 꼭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기존 나는 일종 건생이었고 예. 이때 당시도 들어올 때는 아마 마을 주민들하고는 일부 그때 기금을 좀 내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거기 못지않게 뭐 다른 큰 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예. 어차피 저희가 지금은 면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뭐 또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 예, 그러면- 주간 업무는 계획대로 예,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2018년 6월 27일 날 건축허가, 이게 뭐 변명 같지만은 제가 2018년도 7월 2일 날 이 자리에 처음 앉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청 읍면사무소와 그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전과 이후 자꾸 이런 구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훨씬 전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일어난 일을 읍면사무소가 모르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읍면사무소가 모르다 보니까 마을이 모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본청에서는 항상 읍면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읍면은 그 마을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본청과 읍면과 지역 사람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 마을 회관 바로 앞에 일조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이 제대로 안 들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건물은 준공이 되어 있고 결국 지역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서 기존의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다시 해결해야 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네 행정은 항상 소통을 하니까 이런 문제는 없었었는데, 이제 이 이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32개 관내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중요농업유산 그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내일 2시에 화상회의로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센터 소장님 참석해서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는 전국에 17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온라인 입점을 위한 업무 협의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0개 품목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 동향입니다. 농촌 지도자 임원회의가 목요일 11시에 친환경 농업 연구소에서 갖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우리가 그때 착공식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참 많이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이제 제 공약 사업이었기 됐지만 이 문제를 풀어줬던 사람이 아마 이옥철 전 도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모시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저는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경남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만들어내어 주는 것 그것이 이 일을 성사시킨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분들과도 업무 협의도 하고 우리 식자재를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과도 업무 협의도 하면서 또 타 지방의 벤치마킹도 다녀오셔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화이자 예방 백신을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2차 접종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합니다. 1,89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전에 이제 제가 지사님 보고도 백신 관련돼서는 확보나 이런 게 믿어도 되나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략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렇답니다. 이제 3, 4분기가 7, 8, 9 정도 7, 8, 9월이 3, 4분기라면 3, 4분기에 얼마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3, 4분기 들어올 물량은 6월달 정도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3, 4분기 계약을 했는데 1, 4분기 때 그 내용을 언제 들어온다 다 알 수 있게끔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최종련 보건복지위원 같은 경우도 내용을 쭉 다 가져왔던데 소장님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정도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지사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정혁신에서 이제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 결과 이거 저한테 앞서 한번 보고했던 내용인데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상 1단계 시는 이제 부서별로 근무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상황실 근무만 쓰고 당직실에 있는 전화 중에서 2대 중 1대는 상황실로 돌려서 상황실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 아마 이렇게 이제 군정혁신팀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읍면 사무소는 현장 대응을 위해서 근무는 써야 되는 것이고 상황실 근무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나 중앙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군정혁신팀에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과정에 이제 책임질 단위가 필요하면 제가 결재하고 제가 책임지는 걸로 항상 드리는 말씀 저는 위의 눈치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모심의 대상은 국민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필요한 대면 보고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회의하지 않도록 전자결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계속 이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렇게 노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불필요한 대면 보고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회의하지 않도록 전자결제를 활용하고 단순 행사 반복되는 업무는 보고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 메모 보고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행사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교육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성금 모금 결과 이런 것은 공문서로 회신하지 않도록 이 또한 온나라 시스템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제출하도록 하나하나 좀 업무를 좀 줄이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행사장 갈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어느 행사장 가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그쪽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뭘 배워야 되고 의논해야 될 게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행사장 갈 때는 저는 운전하시는 분 제 수행비서가 있으니까 뭐 타 지역을 가더라도 제가 행사장 갈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행사장 갈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서 그쪽과 의논하고 해야 될 게 있으면 가시는 것은 맞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군수가 가니까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는 좀 지켜.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따라와서 행사장에서 다 이름 보고 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저녁 늦게까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농담 한 말씀 드리면은 통영에서 지사님, 통영시장, 거제시장 점심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길에 서 있는 모습이 꼭 공문 같아서 그쪽에 가니까 그 장소가 딱 맞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 하나는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니 농담입니다. 실제 상황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나 정부 포상 관련해서 보고 받을 때 항상 이게 정부가 이제 급하게 공문 내려보내고 또 급하게 올려주라라고 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누가 고생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사전에 그 사람이 이전에 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사전에 좀 해주시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추천할 때 어느 부서는 한 번도 추천된 적이 없는 사각지대였는지 이 정도 파악은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추천에 올리면 앞전 과정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보고 그 갈래상 올리는 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각 부서별로 이 시기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준 분들, 국민들 좀 추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 이분들 덕분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건데 군수상을 포함해서 고마움의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 씨도 아까 누구누구 인용을 하던데 보면은 달라이라마, 탕리안과 함께 세계 3대 영적 지도자로 꼽히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제가 간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비단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